김지연은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교회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그녀를 더욱 재촉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연인 이수민이 그녀를 붙잡았고 지연아, 가지마, 이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배신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에서 준비를 하던 중 수민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끝내자. 내 가족 때문에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 메시지는 지연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했고 어머니는 사회적 시선에 얽매여 지연의 감정을 무시했다. 지연은 대학 시절 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27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그녀의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둘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됐지만 점점 깊어지며 지연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다. 그러나 가족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지연의 부모는 그녀를 소개팅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한 남자와의 약혼을 강요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아버지의 말은 지연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수민은 지연을 지지했지만 그녀 자신도 사회의 편견에 시달렸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를 버린 지 오래됐고 직장에서의 차별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연은 결혼을 피하려 애썼지만 부모의 위협 결혼 안 하면 유산 상속 안 해줄 거야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 당일 지연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수민의 얼굴이 스쳤다. 수민아, 미안해. 이게 끝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민의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연은 화장실로 도망쳐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지금?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부모님이 나한테 연락했어. 나보고 지연을 포기하라고, 돈을 주겠다고.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부모가 수민을 매수하려 했다니. 하지만 수민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미안해, 지연아. 나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봐. 지연은 분노와 절망으로 교회 뒷문으로 달렸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 수민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수민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지연아, 왜 왔어? 결혼식은 지연은 수민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배신했어? 부모님 돈 받았어.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안 받았어. 하지만 우리 관계가 너무 힘들어. 사회가, 가족이, 모든 게 우리를 반대해. 둘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지연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수민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지연의 가족이 보낸 돈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현실이야.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지연은 그 봉투를 찢어버렸다. 그럼 나랑 같이 도망치자. 서울을 떠나자. 수민은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상처, 사회의 비난, 그리고 지연에 대한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둘은 계획을 세웠다. 지연의 결혼식은 취소됐고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지연을 찾아와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가문의 수치야 라고 소리쳤다. 지연은 대답했다. 아빠, 저는 수민을 사랑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수민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여자가 수민을 배신한 적이 있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해졌다. 수민아,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지연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상사는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수미는 작업실에서 쫓겨날 뻔했다.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둘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지연은 수민에게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수민은 내가 상처받을까 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수민의 내면에는 배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지연은 가족과 대면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 라고 말했다. 지연은 덤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회가 너를 받아줄까? 평생 고통받을 텐데 지연은 밤새 고민했다. 수민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옳은가? 그녀의 결정은 아직 미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수민의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수민은 커피를 타오며 더제 일은 잊자.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수민의 불안이 보였다. 그녀는 수민의 휴대폰을 몰래 받고 부모님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지연을 포기할게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수민이 정말 배신하려 했단 말인가? 지연은 수민을 추궁했다. 이 메시지 뭐야? 나 포기할 거라고. 수민은 당황했다. 그건 어제 충동적으로 보낸 거야? 취소했어. 하지만 지연은 믿지 않았다. 너 나 때문에 버티기 싫은 거지? 사회의 시선이 두려운 거지.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나 약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둘의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지연은 사랑이면 왜 배신하려 해? 라고 소리쳤고 수민은 내 가족이 나를 파괴하려 해. 라고 맞받아쳤다. 가족의 개입은 더 노골적이었다. 지연의 오빠가 수민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너 같은 사람이랑 엮이면 지연 인생 망쳐. 수민은 오빠를 쫓아냈지만 그 사건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지연은 오빠에게 오빠, 왜 그래? 수민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오빠는 사회가 그렇게 보지 않아. 너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라고 경고했다. 지연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수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연아, 나 전에 다른 여자랑 사귀었어. 그녀가 나를 버렸어. 돈 때문에 지연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봐 두려운 거야. 수민은 끄덕였다. 맞아. 내 가족의 제안이 유혹적이었어. 지연은 수민을 안아주었다. 나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 하지만 지연의 내면에는 의심이 싹텄다. 수민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압력은 직장에서 절정에 달했다. 지연의 상사가 그녀를 불러 소문 들었어. 내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라고 말했다. 지연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상사는 승진은 포기해라고 통보했다. 수민도 클라이언트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너 같은 사람과 일 못해. 둘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연은 우리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고 수민은 나 일자리 찾을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민의 눈빛에는 절망이 스며들었다. 둘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부산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자. 지연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수민은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을 끊었다. 기차역에서 둘은 손을 잡고 탑승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지연의 휴대폰에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연아, 돌아와. 수민이 내게 거짓말했어. 지연은 수민을 쳐다봤다. 무슨 거짓말?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산에 도착한 둘은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수미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지연의 부모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민의 과거를 파헤쳤다. 수민이 이전 연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연은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다. 수민은 부끄러워서 라고 대답했다. 지연의 신뢰는 흔들렸다. 너 나 이용하는 거 아니야? 수민은 부정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다. 가족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부산으로 찾아왔다. 지연아, 집으로 돌아와. 수민은 너를 망치게 할 거야. 지연은 엄마, 수민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평생 외로울 텐데. 지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수민은 그 장면을 보고 질투했다. 내 가족이 너를 조종해. 지연은 아니야. 가족은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다. 둘 사이의 긴장은 고조됐다. 수민은 지연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했다. 지연을 놓아주세요. 그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너가 지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사회에서 버림받을 텐데 라고 비아냥거렸다. 수민은 절망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자마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연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 와서. 수민의 눈물은 그녀의 내면 갈등을 드러냈다. 지연과 수민의 관계는 부산에서의 생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연은 지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수민은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저 둘, 이상하지 않아?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연은 무시하려 애썼지만 수민은 점점 예민해졌다. 여기서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서울로 돌아가자. 지연은 아니, 여기서 버텨보자 라고 말했다. 수민의 과거가 다시 문제됐다. 이전 연인이 부산으로 찾아왔다. 수민아, 나한테 빌린 돈 갚아오. 수민은 당황했다. 지연은 그 여자를 보고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수민, 이게 무슨 일이야? 수민은 설명했다. 과거야. 끝난 일이야. 하지만 지연은 나한테 숨긴 게 더 많아 라고 추궁했다. 수민은 미안해. 더는 없을게 라고 약속했지만 지연의 신뢰는 더 약해졌다. 가족의 개입은 극에 달했다. 지연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지연, 집으로 돌아와. 수민을 버려. 지연은 아빠,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수민을 노려보며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지연을 사랑해요 라고 반박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라고 매도했다. 지연은 아버지를 쫓아냈지만 그 사건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아빠 말이 맞을까? 그녀는 속으로 고민했다. 사회적 정면 대결이 일어났다. 지연과 수민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모임 후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지연을 보호하며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사건은 둘에게 트라우마를 줬다. 지연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수민은 포기하지 마라고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쳤다. 수민은 배신의 유혹에 다시 빠졌다. 지연의 부모가 다시 돈을 제안했다. 지연을 포기하면 1억 줄게. 수민은 망설였다.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했다. 지연은 수민의 변화를 느꼈다. 수민아, 무슨 일 있어? 수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수민의 휴대폰을 다시 받고 부모님과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다. 또 왜? 지연의 분노는 폭발했다. 너 나 팔아먹으려 해. 수민은 울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둘은 큰 싸움을 벌였다. 지연은 사랑이면 왜 돈에 흔들려? 라고 소리쳤고
수미는 내 가족이 나를 괴롭히니까 라고 맞받아쳤다. 지연은 집을 나와 혼자 산책했다. 바닷가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수민을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다. 수민은 지연을 찾아 나섰다. 지연아, 돌아와. 나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할게. 지연은 희망을 느꼈다. 정말요, 어머니는 하지만 수미는 안 돼. 그녀는 너를 불행하게 해라고 말했다. 지연은 엄마, 수민 없인 나 불행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말은 지연의 갈등을 깊게 만들었다. 수미는 그 통화를 듣고 내 가족이 너를 세뇌해 라고 말했다. 지연은 단이야, 가족은 소중해 라고 반박했다. 수미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녀는 이전 연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 지연의 부모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이게 수민의 선택인가? 그녀는 미러 앞에서 자신을 봤다. 지연은 수민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해. 수민은 나 돈 받을까 봐라고 고백했다. 지연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왜? 우리 함께라면 수민은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가족이 우리를 찢어. 둘은 화해를 시도했다. 밤에 바닷가 산책을 하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깨지기 쉬웠다. 다음 날 지연의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수민, 지연을 놓아줘. 너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났어. 수민은 나도 지연 사랑해 라고 말했다. 오빠는 그 사랑이 지연을 망치고 있어 라고 비난했다. 지연은 오빠를 막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부산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지연과 수민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 지연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부족했고 수민의 일감은 줄었다. 우리 어떻게 해? 지연이 물었다. 수민은 나 더 열심히 할게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쌓였다. 사회의 편견은 직장에서 드러났다. 지연의 카페 주인이 손님들이 불편해해 라고 말했다. 수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너 같은 사람 싫어 라는 메일을 받았다. 수민의 배신은 구체화됐다. 그녀는 지연 몰래 부모님과 만났다. 돈 주세요. 지연을 포기할게요. 부모님은 좋아. 하지만 지연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했다. 수민은 돈을 받고 돌아왔다. 지연은 수민의 변화를 느꼈다. 수민아, 어디 갔었어? 수민은 질 때문에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수민의 지갑에 돈을 발견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모님께 받았어. 지연의 분노는 폭발했다. 배신자. 나 팔았어. 수민은 울면서 미안해. 우리 미래를 위해. 지연은 미래? 너 혼자 미래? 라고 소리쳤다. 둘은 헤어지기로 했다. 지연은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갔다. 수민은 가지마라고 애원했지만 지연은 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기차 안에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끝인가? 서울에 돌아온 지연은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는 잘했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지연은 아빠, 수민 없인 못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지연 씨, 그 소문 사실이었어. 지연은 무시했지만 내면의 고통은 컸다. 수민은 부산에 홀로 남아 후회했다. 그녀는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지연의 부모에게 가서 돈 돌려줄게요. 지연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늦었어 라고 거절했다. 수민은 절망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지연은 편지를 받고 흔들렸다. 수민아, 나도 미안해. 지연은 수민을 용서할까 고민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연아, 배신은 용서 못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수민을 향했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연의 상사가 내 생활 정리해 라고 압박했다. 지연은 제 선택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해고 위기에 처했다. 수민도 부산에서 쫓겨났다. 이 동네에서 나가라는 위협을 받았다. 둘은 다시 만났다. 지연이 부산으로 갔다. 수민아, 용서할게. 수민은 정말? 라고 물었다. 지연은 하지만 다시 배신하면 안 돼. 이 수민은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짧았다. 지연의 가족이 개입했다. 오빠가 수민을 폭행하려 했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지연은 오빠를 막았다. 오빠, 그만해. 그 사건은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지연은 가족과 헤어질게라고 선언했다. 수민의 내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지연아, 나 때문에 내 가족 잃었어 라고 말했다. 지연은 너가 내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민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다. 지연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수민아, 왜? 수민은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서 라고 말했다. 지연은 함께 이겨라고 위로했다. 병원에서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연은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말했다. 수민은 하지만 지금은 지연의 결정은 굳어졌다. 우리 해외로 가자. 수민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가족의 방해로 무산됐다. 아버지가 지연, 여권 압수할게 라고 위협했다. 지연은 아빠, 그만해요 라고 말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연과 수민의 관계는 최종 시험대에 올랐다. 병원 퇴원 후 둘은 서울로 돌아왔다. 지연은 가족과 최후의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엄마, 제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불가능해.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지연은 그럼 가족도 버릴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연아, 제발. 하지만 지연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녀는 가족과 연을 끊었다. 수민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돈을 모두 기부하고 과거를 청산했다. 지연아, 이제 나 믿어. 지연은 하지만 상처는 남아.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함께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웃들의 비난, 직장의 차별은 계속됐다. 지연은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라고 물었다. 수민은 아니,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둘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선언했다.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사랑해 라고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이 쇄도했다. 변태들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지연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했다. 수민의 클라이언트는 사라졌다. 둘은 경제적 궁핍에 처했다. 수민아, 후회해. 지연이 물었다. 수민은 아니, 너와 함께라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다. 가족의 마지막 개입이 있었다. 지연의 오빠가 찾아왔다. 지연, 수민이 너를 이용해. 그녀 과거 봤어. 지연은 살아. 하지만 용서했어. 오빠는 내가 바보야 라고 말했다. 지연은 오빠를 내쫓았다. 하지만 오빠의 말은 지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민은 내 가족이 우리를 파괴해 라고 말했다. 지연은 가족은 포기했어 라고 대답했다. 둘의 관계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지연은 수민아, 우리의 사랑이 옳았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라고 대답했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사회의 변화는 멀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버텼다. 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수민은 LGBT 권익 단체에서 일했다.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됐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연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수미는 배신의 죄책감을 느꼈다. 둘은 상담을 받으며 치유했다. 우리 잘한 거 맞아? 지연이 물었다. 수미는 맞아. 사랑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외로움이 찾아왔다. 최종 고조에서 지연은 수민에게 프로포즈했다. 수민아, 나랑 결혼할래? 수민은 한국에서 불가능해 라고 말했다. 지연은 해외에서 하자라고 제안했다. 수민은 동의했다. 둘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이 마지막으로 방해했다. 아버지가 지연, 가지 마라고 애원했다. 지연은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민 후,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처는 따라왔다. 지연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자문했다. 수미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이야기 끝에 지연은 일기를 썼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 이야기에서 사랑은 가족과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가?